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 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소방학개론 이제 챕터 2에 대한 나머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전기부터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자연발화는 제가 화학적 점화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얘는 무슨 점화원입니까? 이거 정전기. 그렇죠. 전기적 점화원이죠. 전기적 점화원은 이제 종류가 우리가 저유아정락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뭐 저항열, 유전열, 유도열, 맞습니까? 아크열, 정전기열, 낙뢰열,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정전기는 여기 보시면 정의를 보세요. 정지된 전기래요. 그래서 원래는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야 되는 원래 동전기라는 성질을 띱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움직이지 못하고 한 곳에 축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순간적으로 팍 하고 발생하고 팍 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전기만 지나가면 위험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팍 하고 나오는 그 전기량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을 잡으면 정전기가 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잡았을 때 아따가 순간적으로 팍 하고 발생하고 끝나죠. 그죠? 내가 계속 정전기가 발생하면 손 못 잡는 거지 뭐. 아, 맞잖아 여러분들.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짜릿함을 좀 느끼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잡고 있는데 계속 정전기가 느껴진다면 찌리리리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지.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전기가 순간적으로 팍 하고 방출되는, 걔를 우리가 이제 정전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전하가 어떻게 된대요? 발생을 한대. 전하가 발생한다. 자, 전하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자, 얘가 발생한대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쌓이겠죠. 축적이 됩니다. 그죠? 축적이 돼요. 자, 축적이 돼. 안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쌓여요. 쌓이다가 더 이상 쌓일 데가 없으면 얘가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흐르지 못하고 전기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속 축적돼 있다가 결국 얘가 찌리릿 하면서 바깥쪽으로 순간적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주변 환경이 불이 붙은 환경이다, 불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이면 거기서 이제 뭐가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죠. 그죠? 발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전, 그 다음 발화. 그래서 이 순서, 여러분들 메커니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전기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얼마만큼 축적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그 축적된 전기가 바깥쪽으로 펑 하고 나오는 거죠. 방전. 그걸로 인해 뭐가 된다? 발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발생 형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발생 형태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찰이라는 걸 일으켰을 때 거기서 이제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 정전기가. 그래서 걔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대요? 마찰대전이라고 얘기한대. 이름이 뭐라고? 마찰대전. 그래서 물질을 접촉 분리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정전기가 발생한대요. 또 방리대전. 이건 뭐예요? 서로 붙어 있는 걸 내가 떨어뜨렸을 때, 방리시켰을 때 거기서 정전기가 발생하기도 한대. 그러니까 얘는 붙었다 떨어졌다가 아니고 원래 붙어있던 애를 내가 순간적으로 팍 하고 띄었을 때 그걸로 인해 전기가 나오기도 한대요. 자, 유동대전. 이건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파이프 안에 기름이 흐른대. 기름. 그럼 기름이 막 흘러감으로 인해서 이 기름과 배관 사이에 뭐가 많이 발생하냐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마찰대전이지만 얘는 이제 붙였다 떨어졌다가 아니고 어떤 유체라는 건 이제 액체예요. 액체 또는 기체, 액체나 기체가 흐를 때 그 배관과의 마찰에 의해서 정전기가 발생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료위험물이 저장되어 있는 주유소. 그래서 주유소에서 우리가 그 주유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유건을 들고 내가 주유구에 꼽고 팍 하고 쏘았을 때 거기서 빠른 속도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막 나오죠. 그럼 그 기름이 나오면 그 관과 그 기름 사이에 뭐가 생긴다? 마찰이 생긴다고요. 그럼 그 마찰에 의해서도, 그죠? 유체가 흐르니까 그 마찰에 의해서도 정전기가 발생한다고. 근데 걔를 유체가 흘러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유동대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분출대전.
분체류, 액체류, 기체류. 분체류라는 건 이제 작은 물체, 그죠? 작은 물체나 또는 액체 기체류가 단면적이 정말 작은 구멍을 통해 분출이 될 때. 정말 조그만 구멍인데 여기서 막 새어 나오는 거야, 막. 그죠? 그럼 여기, 요 조그만 구멍 사이에 뭐가 생길까요? 그죠? 마찰이 생기겠죠? 그 마찰에 의해 또 정전기가 발생하기도 한대요. 우리가 맞박 유분이라고 해가지고 맞박에 있는 유분, 그죠? 기름에 있는 유분, 맞박 유분이라고 해가지고 정전기 발생 형태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정전기 발생 요인입니다. 이제 원인이죠. 어떻게 보면 물체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기도 하고, 또 대전서열이라는 걸 통해서도 발생하기도 한대요. 그럼 여기 가보면 불순물이 많으면 정전기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찌꺼기가 많을수록. 아셨죠? 그러니까 마찰이 커질수록 저항이 커질수록 그리고 대전서열이 멀대.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돼. 자, 불순물이 많거나 대전서열이 멀수록 대전량이 커져 발생하기 쉽대. 그러니까 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또는 전기를 띨 수 있는 성질이 이 대전서열인데, 대전서열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 대전은 여기 가보시면 보통의 경우 전기적으로 원래 중성 상태래요. 모든 물질은. 근데 플러스를 조금 더 같이 가지고 있고, 플러스를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가지고 있고, 또는 마이너스를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들의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부 힘에 의해 전하량의 평형이 깨지면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었던 애들이 플러스 쪽으로 바뀌기도 하고 마이너스 쪽으로 바뀌기도 하거든. 그 플러스적인 성질을 띠는 걸 플러스로 대전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성질로 바뀌는 걸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서열이라는 건 뭐냐면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되기 쉬운 애들. 자, 그래서 여기 가보면 유리, 머리털 이쪽이 플러스 쪽에 있고, 오른쪽에 가보면 셀로판 용지나 염화 비닐, 이런 거 비닐이죠, 말 그대로. 또는 이 셀로판, 우리가 이제 보통 책받침 같은 거 만드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얘와 얘 사이에 머리털과 약간 책받침 이런 거 사이에 정전기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를 막 마찰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전기가 촥 하고 발생하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대전서열이 크다 보니까 어때요? 발생이 쉬운 거죠, 정전기가. 대신에 고무와 고무를 막 비빈다고 해서 거기서 정전기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즉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서열이 멀면 멀수록 뭐가 발생하기 쉽다?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체가 오염이나 거칠다. 그러니까 이 오염이나 거칠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불순물이 많다. 그래서 표면상이 약간 거칠수록, 오염이 클수록 발생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고, 물체가 처음 접촉하거나 처음 분리 시에 정전기가 정말 쉽게 발생할 수 있대. 처음에. 제가 순간적으로 팍 하고 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접촉하는 면적이나 접촉하는 압력이 어떨수록 클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어떻대요? 크대요.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발생 요인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서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15년대에 나오고 잘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정전기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게 어차피 법규에도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가보면 위험물 쪽에 접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접지시설에도 이런 정전기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정전기를 방지하려면 우리가 얘가 정지되어 있는 전기라 그랬죠. 그럼 이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흘려줘야 돼. 정지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흘려줘야 돼요. 자, 만일 여기 도체, 이게 도체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니까. 근데 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 전기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우리가 접지나 본딩을 한대. 요거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전기 방지 대책이거든요. 요거는 하나 체크해 두십시오. 근데 도체냐 부도체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접지나 본딩이라고 하면 정전기 방지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체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준다. 그리고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죠. 그럼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은 전기를 흐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다른 쪽으로 흘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온화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공기의 그냥 극성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공기는 중성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질을 만듦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서도 전기가 다른 쪽으로 분출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전기를 바깥쪽으로 이제 흘려내보낸다. 공기 중으로 흘려내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온화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 대전방지제.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걸 방지하는데. 그래서 대전방지제라는 걸 넣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전기가 방지될 수 있대요. 대전방지제.
됐죠? 그리고 도체를 사용한대. 도체. 부도체 말고.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니까. 성질을 띠지 쉽지 않은 물질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질을 만들어줘서 그죠? 빨리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 습도를 70%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전기는 보통 어디 발생한다? 언제? 겨울철에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정치 시간 확보. 요거는 다음 정전기가 발생하는 시간을 조금 길게 만들어주래요. 그러니까 정전기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 정전기가 발생할 때 그 다음 정전기가 발생할 만한 시간을 조금 길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죠. 그죠? 길게 뒤쪽으로 이제 끌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전기 발생이 끝난 후 다음 발생 때까지 시간을 확보한다 라고 되어 있고 배관 내 액체의 유속을 어떻게 하래요? 제한하래요. 유속을 빠르지 않게 제한하래요. 그죠? 배관 내 액체의 유속을 제한한다. 자, 접촉하는 전기에 전이차를 작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유속 제한은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이제 배관상에 유체가 막 흘러갈 때, 기름이나 또는 뭐 기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흘러갈 때, 액체나 기체가 흘러갈 때, 배관과 그 액체 또는 기체 사이에 마찰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접촉하는 전기의 전이차를 작게 한다. 그러니까 전이차라는 건 약간 힘의 차, 전압차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걔가 크면 발생할 수 있는 전기량이 더 많기 때문에 걔를 최대한 작게 하래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아셨습니까? 네, 잘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었을 때 나중에 기출 문제에 가끔 요 정전기 방지 대책이 나와요. 발생 원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방지 대책이 더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단어 위주로 보시면 돼. 접지 본딩, 이온화, 대전 방지제, 도체 사용, 습도 70%. 요거 잘 보시라고. 70%. 됐습니까? 70%. 그래서 겨울철에 잘 발생한다고요. 여름철에는 정전기를 우리가 얘기를 잘 안 해요. 정치 시간, 그리고 유속 제한, 접촉하는 전이차 작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조금 보시면서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이제 연쇄 반응입니다. 연쇄 반응은 화학적인 반응이에요. 맞죠? 가연물의 형태를 연소가 용이한 자유라디칼이라는 걸 형성을 해서,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나오는데 수속이나 뭐가 나온대요? 수산기라는 게 나온대. 근데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자유라디칼이라는 게 나오면 지속적으로 불꽃을 내면서 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자, 이름이 무슨 반응이라고? 연쇄 반응이에요. 연쇄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연소를 어떻게 시키는 반응이다? 촉진시키는 반응이다. 연소 촉진. 연소 촉진.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촉매 반응이라고 얘기한대요. 촉매. 그래서 촉매라는 건 제가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반응이다. 즉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 반응이다? 빨라지는 반응이다 라고 제가 앞에서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반응인 거야, 얘는. 아셨죠? 그래서 연쇄 반응이 존재하면 불꽃이 존재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연쇄 반응이 없으면 불꽃이 없는 거다. 그래서 불꽃의 유무, 연쇄 반응 유무에 따라 불꽃 연소 4요소와 자결 연소 3요소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 있냐 없냐에 따라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가능한 거고, 제가 앞에서 3요소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4요소는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에 얘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가산점은 얘는 3요소죠. 3요소. 그죠? 얘도 3요소에 얘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연쇄 반응. 자, 우리가 가연물을 끊는 걸 우리가 소화시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없애면 내가 더 이상 연소 반응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가연물을 끊는 걸 우리가 무슨 소화라고 얘기하냐면 제거 소화라고 얘기하고요. 산소 공급원을 끊는 걸 우리가 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점화원을 없애는 걸 냉각이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요거 이름 알고 계셔야 돼. 나중에 어차피 보시는데 지금도 하나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 연쇄 반응을 끊는 걸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반응이다 라고 해가지고 부촉매 소화, 부촉매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소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은 물리적으로 불을 끄는 방법이어서 물리적 소화 방법이고요. 얘는 화학적으로 발생하는 수속이나 수산기의 반응을 내가 이것도 막는 걸 화학적으로 막아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소화하는 거다라고 해서 화학적인 소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화요? 화학적인 소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라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연쇄 반응 유무에 따라 불꽃 연소와 자결 연소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보면 불꽃이 존재하는 게 4요소, 불꽃이 존재 안 하는 게 3요소, 그죠? 존재하지 않음. 연쇄 반응이 존재하는 반응, 연쇄 반응이 존재하지 않는 반응. 그럼 불꽃 연소는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물리적 소화예요. 그리고 화학적 소화, 연쇄 반응이 있다 보니까 얘는 화학적 소화가 가능한 거죠. 근데 얘는 연쇄 반응이 없기 때문에 화학적 소화로는 불을 끌 수가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연쇄 반응 및 부촉매 반응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연쇄 반응이라는 건 수소라는 거에 활성화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얘가 나오는 반응이래. 얘. 그럼 추가적으로 산소와 만났을 때 또 얘가 나오네요. 그죠? 또 얘가 나왔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속 수산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쇄 반응. 이거 여러분들 자세한 건 안 나올 거야. 아셨죠?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가보면 연쇄 반응 부촉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연쇄 반응을 끊어주는 반응인데, 연쇄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런 걸 넣어요. 이런 거. 얘가 지금 뭐예요? 브롬 또는 브로민이라고 하는 얘를 사용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촉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소화약제가 여기 나오는 할론, 나중에 할로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부촉매가 되겠어요. 근데 이런 부촉매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요, 어차피 대부분의 가염물은 불꽃을 내며 타는 연쇄 반응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주어지면 이런 것들을 뿌리게 되면은 소화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 거야. 물만 뿌리는 것보다. 그래서 나중에 다 배워야 하셨죠. 그래서 이 부촉매 반응이라는 게 있다, 부촉매 효과라는 게 있다라는 거 하나 정도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연쇄 반응과 부촉매 반응이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고, 내가 어떤 반응물이 있는데 반응물이 필요한, 여기 가보면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이래 원래.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이래요. 아무것도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이래. 근데 내가 거기다가 촉매를 넣었대요. 또는 여기 가보면 부촉매를 넣었대. 그러니까 정촉매를 넣거나 부촉매를 넣은 거죠. 자,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아지게 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뚝 떨어졌고,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됐고. 그럼 이런 것들은 활성화 에너지로 다 활용을 한 거라고요. 이미 끝났어, 이거는. 그럼 내가 마지막에 나오는 열은 요만큼이라고, 반응열이라는 게 나와요. 이건 그래프만 살짝 보실 수 있으면 돼. 활성화 에너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예요. 그 반응을 반응시킬 때 필요한, 그죠? 그 반응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필요한, 활성화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소비돼서 날아가고,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열은 요 정도, 반응열이라고 해가지고 요 정도가 이제 우리한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요건 그래프인데, 나중에 이런 그래프 보는 방법이라던가 또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문제로 또 만들어 드려야 하셨죠. 근데 이 그래프가 아직은 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일 뭐 시험 문제 갔을 때 여기에 원래 이제 반응이 있는데 요거 1번, 2번 하고 요게 이제 무슨 반응이냐, 요거는 무슨 반응일 때 그래프냐, 그리고 이거는 무슨 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는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주고 이게 발열 반응 그래프냐, 흡열 반응 그래프냐. 그럼 반응 물질이고 생성 물질이니까 얘는 무슨 그래프예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지금 많죠. 그쵸?
그럼 얘는 흡열이 아니고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저하고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뭐 해석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문제를 또 풀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부촉매 반응이라는 건 제가 아까 그랬죠? 촉매의 반응 속도를 낮춰주는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그죠? 그래서 소방에서는 연소 반응을 늦추는 것을 부촉매 소화라고 얘기한다라고 제가 아까 부촉매 소화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뒤에 가보면 썸머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연소란 정리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해요. 가연물이 산화 반응이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빛과 열이 발생하는데 가연물이 점화원과 만났을 때 얘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고체는 액체로, 액체는 기체로, 또는 액체는 기체로.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나온다고. 그래서 가연성 가스, 이 기체가 가스가 나왔을 때 누구와 만나요? 산소와 만나서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면 거기서 이제 불이 붙는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연물의 최종 상태는 기체다. 빛과 열이 없는 것은 연소를 할 수 없다. 철이 녹슬거나 질소에, 특히 요거 질소, 얘는 흡열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열 생성률이 열 손실률보다 클 때 연소가 지속된다. 이게 반대로 되면 지속될 수 없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연소의 정의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산화와 환원에 대한 정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산소 위주로 보시라고 했고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다.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다. 그럼 산화제의 가장 대표적인 건 산소 공급원이 있는 거고 환원제의 가장 대표적인 건 가연물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 화학 반응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얘기하며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고, 그죠?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는 뭐냐? 우리가 산소가 충분할 때 완전, 불충분할 땐 불완전. 생성물은 이렇게 달라진다. 그죠? 완전 연소 시에는 CO2, 불완전 연소 시에는 특히 요거. 그래서 이 불완전 연소의 원인은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게 있으니까 산소가 부족할 때 우리는 이런 거, 그죠? 원인을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 불완전 연소 원인은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공기량 부족, 대기 불충분, 환기 불충분, 저온물체 접촉. 자, 연소 반응식 제가 대표적인 거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저는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매 부분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 혼자 해보시라 그랬죠? 다 해보셨죠? 뭐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직강에서도 검사를 하진 않아요. 우리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죠?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요거 대표적인 거 제가 두 가지만 딱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까지. 이거 여러분들 꼭 정리하셔야 돼요. 요 정도는. 요 정도의 연소 반응식은 암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3요소와 4요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심표무작, 표불유발, 가산점, 연쇄 반응. 3요소와 4요소. 가연물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로 쉽게 산화되는 물질인데 요거 잘 정리를 하시라고. 요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클수록과 작을수록 해가지고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 클수록, 작을수록. 그죠? 산소 공급원. 연소에 필요한 주 공급원으로 공기 중에 21%가 포함되어 있다. 21%. 조연성 가스는 가연물이 잘 타도록 도와주는 가스고 오공산 연불이라는 게 있다. 산소 농도 증가 시에는 연소 속도나 화염 온도, 폭발 범위가 증가하고 발화점이나 점화 에너지 이런 것들은 낮아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론 산소량 구하는 공식 공기량에다가 21%. 그럼 거꾸로 내가 공기량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얘를 넘겨주면 산소량을 21%로 나눠주면 공기량이 나오더라. 자, 점화원은 어떤 물질의 발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주는 걸 얘기하며 화학적인 점화원, 정기적 점화원, 기계적인 점화원, 열적 점화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그냥 봤을 때 그냥 볼 수 있게 오른쪽에다가 정의 살짝 넣어놨으니까 보실 때 편하실 거예요. 아셨죠? 한 번 더 정리하세요. 꼭. 자연발화 종류도 마찬가지. 3분흡증발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마지막에 제가 방지책까지 넣어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 자연발화. 정전기도 마찬가지 방지대책 중심으로 제가 넣어놨죠. 연쇄 반응이 뭔지도 제가 넣어놨고. 그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두시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뒤쪽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근데 문제들은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돼. 계산 문제. 그래서 챕터 기출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반응은 빛과 발열을 동반하는 산화 반응이다. 산화 반응 중 연소 반응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고르라는 건 이건 탄소.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NH3라는 게 있어요. 이제 뒤에 가보면 배워요. 우리가 암모늄이라고 해가지고 배우는데 요 NH3라는 게 있고 맞죠? 그리고 여기 가보면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 맞죠, 여러분들? 질소가 있는데 요 질소는 산화 반응을 했지만 지금 산화질소가 나왔죠. 그죠?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는 흡열 반응이다.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니까 흡열 반응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연소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질소는 한번 꼭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암모니아라던가 또는 탄소, 그죠? 암모니아예요. 탄소,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시아나수소, 요런 애들은 다 연소 반응을 통해서 산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가연물들입니다. 대표적인 요런 애들은 대표적인 가연성 가스들인데 요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질소는. 그죠? 정답이 3번이다. 다음, 1기압 20도인 조건에서 메탄 2메타3승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 부피는 몇 메타3승이냐. 우리가 이 완전 연소 반응식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상온상압 조건에서 체크하거든요. 얘는 표준 상태가 아니고 이거 여기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20도씨 조건에서 그럼 체크를 했을 때 메탄이 2메타3승이 완전 연소했다 그랬죠. 그럼 지금 메탄 완전 연소 반응식에 얘를 2를 반응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2니까 이게 2배가 돼서 4. 1이 아니고 2죠. 2배 됐으니까 여기는 또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2를 반응을 시켰다라는 거야. 결국 얘가 몰이에요, 몰. 몰처럼 보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2몰이 반응했을 때 얘는 4메타3승 또는 4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산소 부피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3번. 마그네슘 24g이 완전 연소를 위해 필요한 이론 산소량 g은 그랬어요. 그럼 마그네슘 원자량을 주고 산소 원자량을 줬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계실 거.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알고 있으라 그랬죠, 아까.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식. 근데 이 마그네슘 연소 반응식에 가보면 마그네슘이 2몰이 반응해서 산소 분자 1몰과 반응해서 연소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게 나왔죠. 그럼 이게 반응식을 보면 마그네슘이 2일 때 산소는 몇 몰이 반응해요? 1몰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 몰비를 우리가 2대1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마그네슘이 지금 여기 가보면 1몰이 필요할 때 1몰에 필요한 산소는 0.5몰이 필요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일 땐 1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 마그네슘이 1몰만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몰수라 그랬죠. 그럼 이게 1이래.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까? 앞이 0.5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0.5몰이 필요한 거지. 맞습니까? 그럼 결국 이 0.5몰이 필요한 거고 이 0.5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O2가 있죠. O2. 맞습니까? 그럼 이 O2의 원자량이 얼마냐라는 거야. 원자량이 16이죠. 그죠? 근데 분자니까 O2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얘가 32g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봐봐요. 우리가 산소 분자 1몰의 무게고 얘는. 자, 지금 얘는 몇 몰이에요? 지금 0.5몰이죠. 그럼 얘 절반만 필요하다라는 거야. 무게는. 그럼 여기다가 0.5를 곱해서 몇 그램? 16g. 이런 식으로.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이거 2번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개념도 조금 잘 보시면 좋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조금 더 어렵게 여러분들 포리를 좀 써놨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아니 결국 반응식에 의해서 마그네슘 1몰이 들어갔을 때 필요한 산소는 0.5몰이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야. 2대1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나는 결국 지금 산소만 필요한 거니까 얘가 1몰이 있을 때 무게는 32g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갔을 때 얘가 2일 때 그죠? 2일 때 1이었고 1일 때는 0.5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럼 내가 여기다가 0.5를 곱하면 바로 몇 g이 나온다? 16g이 나온다. 근데 이런 문제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반응식을 통해서 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산소 몰수. 그죠? 필요한 산소 몰수. 그러니까 0.5몰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냥 1몰당 요 분자량 있죠? 걔를 이제 가지고 와서 두 개를 곱해서 몇 그램? 16g이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또 하나 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됐죠? 요게 이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푸실 때 어려우실 수 있어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이게 왜냐하면 800도씨 1기압에서 자 황이 1kg이 완전 연소를 했대요. 그럼 황은 S거든. 그럼 얘가 완전 연소를 했을 때 반응식은 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셨죠? 자, 이랬을 때 완전 연소 시에 발생하는 얘 이름이 이산화황이거든요. 얘의 부피는 그랬어요. 자, 황의 원자량은 32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기체로 가정한다 라고 했어요. 맞죠? 맞죠? 그러면 지금 이 반응식에서 얘 원자량이 우리 얼마죠? 32죠? 얘 원자량이 그죠? 그럼 얘는 분자량이 64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황과 산소 분자와 우리가 이 이산화황과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또 우리가 만족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아셔야 돼. 자, 32g 또는 32kg이 반응했을 때 64g, 64kg이 나왔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황 1kg이 들어갔대. 1kg. 그러면 이산화황은 몇 킬로가 나올 거냐라는 거야. 이게 몇 킬로가 나와요? 2kg가 나오죠. 왜냐하면 얘와 얘는 1대 2의 비율을 가지니까. 이거를 끌어내야 돼 일단. 근데 이거를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시험장에서. 일단 이게 2kg이에요. 그럼 나는 이산화황의 무게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산기체로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산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이거를 어떻게 1분 안에 풉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 V를 구해라 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부피잖아요. 그러면 MP분의 WR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W가 지금 몇이라 그랬어요? 제가 2라 그랬죠. 2. W가 왜냐면 질량이니까.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R 값은 0.08. 맞습니까? 자, 그리고 온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M은 얼마예요? M은 분자량이잖아요. 근데 이산화황이잖아. 그럼 64. 압력 1.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쉽게 안 풀려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어야 돼. 1073 해가지고. 아셨죠? 그래서 요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약분할 거 약분하고 이런 식으로 날려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보면 이런 것들을 뭐 날리는 거죠. 약분을 해서. 그죠? 그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뭐 16. 그죠? 뭐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도 이 정도야. 1073 곱하기 0.041. 그죠? 그리고 16. 근데 이게 계산기 없이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아셨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그때 2.75였고 이 문제는 나오자마자 학생들이 와 무슨 이런 문제를 그죠? 아는 사람, 화학을 전공한 사람도 풀기가 조금 쉽지 않다. 그러니까 화학 전공한 사람들도 쉽게 풀겠죠, 여러분들. 근데 계산기가 있어야 조금 쉽게 풀 수 있지. 이것까지 다 하려면 1분이 넘는다고요, 푸는 시간이. 5번.
메탄의 완전 연소 중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메탄 최적의 몇 배인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얘를 이론 공기량을 구하래. 그치? 그럼 메탄 최적의 몇 배인가 그랬죠. 그럼 이론 공기량은 산소 몰수에다가 산소비를 나눠주면 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21%. 요 2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완전 연소 반응식에서 나온 거죠. 완전 연소 반응식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9.52가 나온다. 그래서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산소량을 얘로 나눠준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럼 이 산소량은 완전 연소 반응식에서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메탄일 땐, 메테인일 땐 2, 그죠? 에테인일 땐 3.5, 맞습니까? 프로페인일 땐 5, 부테인일 땐 6.5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구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걸 풀어드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아까 3번 문제에 가보면 아까 보니까 이게 이거 말씀드린다는 거 깜빡했어요. 해설에 가보면 여기가 0.5 몰인데 이게 L자가 하나 빠졌더라고요. L. 요거 하나 넣어주시고 6번 가연물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열, 연소열, 비점이 작거나 낮을수록 위험하다. 자, 비열 낮을수록 맞죠? 연소열 요게 클수록이죠. 비점 낮을수록 잘못됐죠. 증발열 낮을수록 그죠? 증발열 낮을수록 연소열 클수록 연소속도 빠를수록 잘못됐죠. 표면 양력 작을수록 인하점 작을수록 발화점 작을 이런 것들은 낮을수록이 맞고 이거 작을수록 그죠? 오케이. 비중 압력 용점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갔을 때. 7번 다음 중 가연물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거 산소와 친화력은 커야죠. 열 전도도 작을 것. 오케이. 이래야 열 축적이 잘 된다 그랬죠. 발열량과 비표 면적이 작을 것. 커야죠. 활성 에너지가 클 것. 작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빠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빠르게 학습을 좀 하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8번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다 똑같은 거죠. 활성 에너지가 작을 것. 산소와 친화력이 클 것. 열 전도도가 크면 안 되죠. 작아야죠. 발열량과 비표 면적이 클 것. 9번 가연성 가스를 공기 중에 연소시키고자 할 때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연소 속도 빨라진다. 발화점은 낮아지죠. 화염온도, 화염 자체의 온도는 뜨거워지죠. 폭발 범위 넓어지죠. 폭발 범위, 연소 범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점화 에너지 작아지죠. 그죠? 점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작아지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이 다 맞는 보기죠. 10번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거. 그럼 뭐 누전, 지락, 전류가 많이 흐르는 과전류 다 있었죠. 역기전력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화재를 일으킬 수 없다. 그래서 반대로 흐르는 전기. 11번 자연발화 종류가 아닌 것은 3분 흡증발. 옛날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되게 간단한 문제. 용해열이 아니죠. 그죠? 12번 다음 중 자연발화가 되기 쉬운 가연물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발열량이 작다, 표면적이 작다, 열 전도율이 낮다, 주위 온도가 낮다. 자, 쉬운 가연물이에요. 그럼 열 축적이 잘 돼야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정전기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공기 이온화, 접지, 부도체. 여러분들 부도체를 사용하면 안 되죠. 웬만하면 도체를 사용해야죠. 그리고 70% 이상. 오케이. 정답 몇 번? 3번. 14번. 불완전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소관. 끝났네요. 산소 부족 상태죠. 그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좀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계산 문제 빼고는. 여러분들이 혼자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챕터 2까지 좀 진도를 나갔습니다. 이번 주는. 아셨죠? 자, 이번 주 학개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또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